네, 안녕하세요. 더 바디 채널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김국환 대표님 모시고 아파트 커뮤니티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요, 아파트 커뮤니티 시장 안에서 좀 남들이 잘 쉽게 못하는, 또 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교육 사업이랑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 피트니스 콘텐츠를 공급하는 일, 그리고 이제 컨설팅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컨설팅 일은 뭐 처음에 커뮤니티를 짓는 초기 단계부터 그 마지막 운영 단계까지 그 컨설팅하는 일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신 내용을 한번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되게 많이 발전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근데 그 시설을 많이 둘러볼 수가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많이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 좀 하고, 또 요즘 되게 피트니스도 그렇고 많이 경기가 불황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아파트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소개 좀 하고 설명 좀 하는 자리로 좀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한국 시장을 많이 조사를 하고 있고 한국 피트니스 돌아가는 판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그렇죠. 아파트 커뮤니티. 그래서 이 아파트 커뮤니티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2000년도부터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가 조금씩 고급화된 아파트, 예전 타워팰리스나 뭐 그런 쪽으로 뭐 호텔식으로 많이 좀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그 고급화됐던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도 좀 커뮤니티 시설이 좀 보급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는 아파트 커뮤니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없는 시설이 없죠. 아파트 커뮤니티 안에 CGV 같은 시설도 들어가고, 또 최근에는 스타벅스도 또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밖에서는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새롭게 하시는 비즈니스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커뮤니티 개체 수가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이건 추정치긴 한데, 저희 보통 이제 피트니스가 지금 전국에 한 14,000개 정도가 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커뮤니티는 몇 개 정도 될까요? 그거보단 적지 않을까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4만 개 정도로 추정이 돼요. 더 많나요? 그렇죠. 4만 개인데 그 4만 개 안에 커뮤니티가 다 있진 않겠죠. 한 13,000개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안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지금 일반 헬스장만큼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점점 이런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커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지금 아마 2026년도에 보면 아마 IC 링크장이 아파트에 들어오고, 뭐 워터파크, 뭐 볼링장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건설사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냐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적으로 보면 거기는 엄청난 고급화거든요. 근데 시설 뭐 자체가 다 대리석으로 뭐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아마 완벽한 호텔처럼 커뮤니티가 이제 되어질 것이고,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한 몇 개 정도가 지금 아마 앞으로 좀 몇 개가 더 나올 것 같아요. 120개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지금 더 많겠죠. 아파트 커뮤니티는 재건축 재개발이 한 40년, 5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 안에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최근에는 커뮤니티에 돈을 들여서 뭔가 시설을 잘 해놔야 분양이 돼요. 그런 공식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뮤니티가 다 좋은 시설로 들어갈 거고, 이제 서울 수도권만 해도 약 한 120개 정도의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성에 대한 부분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헬스장 창업이나 헬스장 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렇죠. 많으신 분들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도입 단계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좀 네.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도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된 건 얼마 역사가 안 돼요. 예전에 2000년도 초반때 커뮤니티가 지어지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시설은 지어졌는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좀 임대 운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따로 아파트에 내고 운영을 대신 해주고 이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만드는 그런 구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2000년 초반 때 불법으로도 판명이 났었어요. 게다가 이제 2007년도 때 법적으로 아예 이게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 커뮤니티는 비영리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 운영은 불법이고 대신에 위탁 운영을 맡길 수가 있다. 일부 위탁업체에게 입찰 공고를 내서 위탁업을 정식으로 위탁 수주를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법제화시켰죠. 그러면 그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한 거에 대한 준비 단계는 어떤 거죠? 지금 위탁 운영 업체들이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뭐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많이 사실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 그 전문성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피트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파트 커뮤니티 진입을 했을 때 이런 전문적인 거 그리고 좀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처음에 진입을 한다면 충분히 시장을 더 넓혀갈 수 있다는 좀 생각을 좀 감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체계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아쉽다. 그렇죠. 하는 그 네.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저희 피트니스 시장은 지금 제가 보기엔 많이 성숙해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사업이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코로나 아마 전후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어느 사업이든 간에 교육 사업이 좀 들어와서 뭔가 그 도움을 주는 단계가 되면 그 산업의 수준이 확 올라가거든요. 교육을 제공받는다는 거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아파트 커뮤니티는 사실상 말씀드리면 그런 교육 시장 자체가 아예 없는 시장이에요. 또 운영 팀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많은 시장들을. 그분들도 뭔가 체계적으로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교육을 받고 뭔가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시장인 거죠. 이게 위탁을 하는 게 딱 내가 한 곳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를 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로스값이 분명히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 커뮤니티 장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거예요. 로스가 없다는 거. 네.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한 고정 비용은 기본적으로 모두 전액을 다 지급받아요. 그 조건에 대한 비용을 위탁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매출의 퍼센트? 매출의 퍼센티지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고정비가 본인들이 처음에 이제 그 운영을 입찰을 할 때 우리는 얼마에 이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제시를 하거든요. 그 제시한 금액을 받는 거죠. 반면에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텐데.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또 큰 문제점이기도 한데 입찰 방식이 최저 경쟁 입장으로 돼 있어요. 최저 경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위탁 수수료를 누가 낮게 이제 그 써서 제출하느냐 누군가 따라서 시간을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좀 그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아파트에서 좀 이제 바꾸는 추세가 되긴 해요. 위탁 수수료를 거꾸로 아파트에서 정해줘요. 위탁 수수료를 500만 원 무조건 이상으로 그 제출하게끔 아니, 거꾸로 입찰 기준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입찰 공고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네. 그 입찰을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쵸. 좀 어떤 것들을 준비를 맞아요. 해야 되고 예, 그런 것들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처음 이제 이걸 진입을 하려는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네.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첫 단계를 밟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건 공개적으로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K 아파트라는 그런 입찰 공고 사이트가 있어요. 물론 입찰 공고만 다는 건 아니고 아파트의 전반적인 정보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아파트 관리가 워낙에 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리나 사건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비 같은 것도 이제 단지마다 모든 게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보면 입찰 공고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커뮤니티는 위탁 운영을 만약에 아파트에 맡긴다. 입찰 공고를 통해서만 그 입찰을 어떻게 보면 모을 수가 있어요. 입찰에 대한 그 제한 조건들이 이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반 입찰, 제한 경쟁,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지정. 그 3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한 경쟁이나 이제 지정이란 거는 일부 그 위탁 업체들만 한정적으로 뭔가를 그 사업 제한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진입하는 업체는 여기 참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하는 게 일반 경쟁 입찰이 있어요. 뭐 위탁 가격 여러 가지를 종합평가해서 그 중에서 제일 우선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처음에 진입하는 업체도 어쨌든 노력만 하면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아파트 시행사나 입주민 대표자가 있으면 기존에 많이 했던 거 위주로 가지 않을까요? 그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지금 위탁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되게 많이 안 좋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인식 속에서 있다 보니까 기존 업체에서 뭔가를 찾기보다는 차라리 신규 업체지만 뭔가 그 다른 좀 뭐 피트니스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노하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실적으로 더 크게 생각하는 데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틈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럼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는 그렇죠. 거네요. 맞아요. 아파트 커뮤니티 시장을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이걸 왜 하려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특히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유리한 게 지금 하다 보면은 뭐 사업장 확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런 시설로 내 돈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끝으로 홍보 한번 해주세요. 저 속에 저희가 한 달에 한 2회 정도 이거 오프라인으로 저희 커뮤니티 시장을 제가 좀 정보를 주고 또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세미나들을 좀 자주 해요. 트레이너분들이나 아니면 또 지금 뭐 피트니스 사업을 하고 계신데 뭔가 새로운 걸 좀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뭐 저희가 끝나고 아마 자막으로 한번 좀 네. 띄워주실 것 같은데 자막으로 제가 홍보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하셔서 한번 저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서로가 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자세한 얘기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김국환 대표님 모시고 아파트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마지막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트니스 쪽하고 커뮤니티하고 되게 다르게 느낄 수가 있긴 한데 저는 하나의 같은 산업군이라고 봐요. 피트니스 안에 커뮤니티가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우리하고 전혀 다른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지 말고 같은 분야 안에 새로운 분야 아이템을 뿌린다라고 좀 접근을 하시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서 너무 더 좋은 자리에 또 이렇게 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얘기는 또 오프라인에서 들어가야죠.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바디 채널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